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는다.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에 대해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요, 정부 사람들부터 다주택을 처분해라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여기에도 조금 전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답을 내놨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일부에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 중에 다주택이 있는데 니그부터 먼저 팔아라고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거는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제발 팔지 말고 좀 버텨줘 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되돌려보면 그 대통령 얘기는 너희들부터 팔아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잡겠다라는 정책을 하니까 일각에서는 좀 비난의 목소리, 오늘 혹은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실련에서는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요? 고위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이 시세 차익을 누리고 있는 이른바 내로남불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 정책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경실련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는 28명 중 8명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였고요.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사항을 보면 네. 이 청와대 참모진 53명 중 이 20명이 이번에 이 부동산 정책의 그 증세 대상자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제죠. 이준석 이 개혁신당 대표는 민주당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5월 9일까지 당신들은 팔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팔아야지 사실상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맹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 대통령 생각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 다주택 처분해라 이런 직접적인 지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떼밀려서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게 파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팔지 않겠느냐. 그게 오히려 시장에 어떤 순기능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솔선수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거기 소속돼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그 정책의 지침을 따른다고 하는 모범을 보여준다면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 정책이 제대로 가겠구나라는 시그널로 신호로 읽기 때문에 또 순기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참모들의 자발적 의사에 맡겨둔다. 이 얘기는 조금 저는 제가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청와대 수석 가운데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에서 집을 팔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본인이 차라리 수석을 그만뒀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집 대신에 그러니까 직 대신에 집을 택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고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결국 다주택자로 임기를 마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과연 어떤 그 참모들의 선의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에 끼치는 영향을 대통령은 좀 폭넓게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신 거예요. 어쨌든 대통령 지금 이 발언이 나왔으니까 여권에서 지금 이걸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그냥 안 팔고 버텨도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예전에도 이런 이 다주택 소유자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더 집중을 받으면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효능감, 효율성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뒤로 처지고 누가 어떤 집을 보유했고 서울과 지방 중에 어떤 집을 내놨고 팔기 싫어서 직을 내놨다. 어떻게 보면 가외적인 비본질적인 논쟁으로 이제 번졌거든요. 그거는 건강한 논쟁의 방식이 아니고 정말 이번 정책은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더는 부동산 정책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다 시장 참여자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참모들이든 청와대에 근무하든 그러면 이 구조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로 인해서 안 내놓고는 못 버티게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다시 한번 대통령의 입을 통해 확인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발언까지 더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SNS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도 계속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네, 뭐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충분히 굉장히 예. 충분히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발언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달 31일에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이번에 반드시 팔아라 이런 발언을 하기도 하고요. 예. 지난 1일에는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정책을 잘 이용해라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망국적이다라는 이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옹호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오늘은요, 마귀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마귀요? 돈을 쫓는다라는 거를 이제 마귀를 쫓는다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마귀의 양심을 뺏겼냐면서 이런 지금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는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 이거는 암적인 문제인데 이거를 옹호하는 거는 마귀의 양심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 5월 9일 전까지 어쨌든 무조건 좀 팔게 해보겠다 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네, 뭐 그 양도세 중과 예. 유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실현을 할 때 있어서는 이제 조금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윤철 경제부 총리 같은 경우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을 하고 3월 안에 잔금을 치르는 것까지도 이 중과에 대해서 유예 대상으로 될 것인지 또는 네. 새롭게 이제 조정 지역이 이제 포함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되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는 것까지도 사실은 유예 대상으로 그래요? 보겠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조금 전에 열린 국무회의 소식 한번 짚어드렸습니다.